전라북도 이슈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 이슈 옥타곤. 사회의 모순과 비리를 고발하고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알리기 위해 부지런히 뛰어왔습니다. 전북 도민과 함께한 이슈 옥타곤의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파헤친 본격 탐사 보도 코너인 10미닛 리포트. 환경, 안전, 인권 등 도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슈들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잊혀졌던 근로정신대 문제를 보도하는 한편 야스쿠니 국가범 사건을 재조명함으로써 해외 수용자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정책과 굵직한 사회 현안을 심도 깊은 토론으로 풀어낸 이슈 인사이드. 새만금을 하겠다면 공항을 해야 하는 거고.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정치인과 농객들이 출연해 해박한 지식과 열띤 토론으로 전북의 오늘을 진단했습니다. 불꽃 튀기는 논쟁의 현장, 불편한 인터뷰. 전주 감액축제 주체는 민감한 사연일수록 그 열기는 더욱 뜨거웠습니다. 가능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는 여기서 좀 정리를 제가 그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뒤집을 만한 어떠한 법적 조항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도 우리는 이 부분은 못 조금 합니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2018년 전북을 흔들었던 수많은 이슈들. 그 중심에는 함께 울고 웃었던 도민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앞서 다시 되돌아보는 전라북도의 현안들. 지금 그 사건의 뜨거운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올 한 해 일들이 진짜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MC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뭐 제 주변에서는 이슈 옥타곤 박지원 변호사 로봇설이라고 해가지고 예. 처음 검도 때부터 그렇게 어색하더니 오프닝과 클로징을 꾸준히 어색하게 해준다고. 너무 그래도 좋았어요. 네.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요. 네. 같이 보면서 이러더라고요. 저 변호사님 이제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네, 맞아요. 네. 진짜 많이 좋아졌다고. 네. 되게 그 재밌었던 경험 중에 하나가 저희 그 KTX 세종역 할 때 우리 그 경총 쪽에서 나오신 네, 네. 팬들분하고 계셨죠. 좀 거의 막 격하게 토론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그랬죠. 흥분했었죠. 네, 막. 막 가만히 좀 있어보라고. 내가 말도 좀 하겠다고. 그 비용을 호남선 직선화에 투입하자는 거거든요. 아니죠. 잠깐만요. 그 비용입니다. 지금.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전라선, 호남선, 경부선까지 다 병목 형상 때문에 지금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증차를 해야 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수서발 고속철도도 계속 지금 증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저 이슈 옥타곤 덕분에 저희 집 거북이가 참 유명해졌어요. 네. 사실 저는 한 거북이를 한 15년째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거북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네, 주변에서 보는 사람 중에 거북이 잘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 정말 거북이 안보 많습니다. 물어보시는 분 많죠. 네, 많아요. 거북이 안보. 혹시 그 다뤘던 이슈나 주제들 중에 좀 인상 깊었던 아이템, 난 이건 참 기억에 남는다 이런 거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이제 그 이슈는 장전마을하고 이제 진안 이양로 군수. 그 사이 장전마을 주민들은 80명 중 26명이 암에 걸려 15명이 사망했습니다. 특정 응시자의 번호가 적힌 쪽지가 면접관에게 전달됐고 결국 쪽지에 적힌 응시자들은 높은 점수를 받아 채용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민낯들을 갖다가 과감하게 그러니까 기획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어쨌든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끝까지 취재하고 파고드는 이슈 옥타곤의 그런 이슈들이 저는 참 좋았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전라북도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급여 명세서 보셨나요? GM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무슨 한계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공항은 그것에 비하면 투자비가 굉장히 적게 드는 그 SOC예요. 새만금을 여전히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몇 년 동안 밟아왔던 눈에 보이는 뻔한 이 수순. 그럼 교과서적이고 립 서비스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군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1, 200명 수용을 못할 정도로 기관이 없어요. 북측으로 봤을 때는 서해안 지역에서 아주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해나가되 분양가는 떨어져야 가격은 떨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하지 않고 계속 도망다녔으면 공소시효 만료로 끝나는 거죠. 새롭지도 않고 신선하지도 않고 프로 투자자가 많으면 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잡았냐. 명의를 대여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방향에서 그리고 그것들 지켜가려는 노력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도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공약한 걸로. 지금 군산 공항이 있는 것은 그것은 미군 공항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그 대응 TF팀을 만들어서 일 1라운드 전문가 패널 소개합니다. 권태용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박찬익 전주 MBC 취재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이슈인사이드 1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 다뤘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특별히 최근에 이슈가 된 사건들 몇 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대한방직터 부지 개발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저희가 첫 방송 때 이걸 다뤘어요. 지난해 1980억 원에 매각된 대한방직 부지. 이 땅을 사들인 주식회사 자광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내놨습니다. 과연 전주에 전라북도에 생산적인 건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자본금 3억 5억이라는 법인이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 염려와 궁금이신 것 같아요. 첫 방송할 때는 그 부지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다들 좀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할까?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제 잔금까지 다 냈단 말이죠. 자광은 1년 만인 어제 나머지인 1,782억 원을 완납했습니다. 또 소유권 이전을 위해 등기 접수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 상황이 많은 것 같은데 그동안에 좀 경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에서 그 지구단위 계획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려를 했죠. 네. 반려를 했고요. 전주시 입장에서는 도시 기본 계획이 있고요. 또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했는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그 도시 기본 계획은 뭐 헌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법률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전주시 입장에서는 보면은 지금 현재 기본 계획에는 거기가 주거 지역으로 돼 있지만 공장 용지로 돼 있는 걸 갖다가 다시 상업 용지로는 바꾸기 힘들다. 즉 기본 계획에서 상업 지역으로 우선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이 2025 도시 기본 계획이 최근에 공청회를 통과하고 사실상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좀 뒤늦었다라는 게 전주시 입장이고 나중에라도 도시 기본 계획을 신청하게 되면 그때 받아주겠다. 네. 그 뒤로 그 소식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자광에서 전북일보 주식을 45% 정도 지분을 인수했다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45%를) 45억에 샀다는 거를 이제 저희가 전주 MBC가 제일 먼저 보도했는데요. 네. 사실 그 보도가 있기 전에 이미 소문은 다 났었어요. 전북일보 주식을 어느 정도 샀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얼마고 몇 %인지는 그냥 소문에만 떠돌던 이야기였는데 우연찮게 이제 자광 대표하고 만나서 물어봤죠. 근데 정말 전은수 대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신 있게. 내가 45% 샀고 45억에 샀다. 그 45억에 사는 거는 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지불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걸 매입했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쨌든 지역에 뭔가 좀 기여하고 싶은 어떤 그런 기업 대표로서 그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의사를 표시하고 싶었다 이런 거지만 얼마든지 사실 그 지역에 기여할 다른 방법들이 많은데 하필 전북일보 주식을 그렇게 샀을까? 이제 정은수 대표의 이야기대로 또 옮기자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뿌리 내리고 싶다. 지역에 뿌리 내리고 싶기 때문에 고층 타워도 짓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언론사도 주식도 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과연 좋게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도민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전북일보에 뿌리 내린 거죠. 제가 그 전북일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광 이렇게 해서 검색을 했었어요. 기사를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네. 자광 입장에서 그 이제 타워 건설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 포커스를 그쪽에 맞추는 그런 기사들이 최근에는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뭐 심지어는 타워를 파리의 에펠탑이랑 비교를 하면서 반드시 해서 전라북도 발전과 관광객 유치에 한몫해야 된다. 만약에 자광에서 전주 MBC 지분 45% 샀다. 그럼 기자님 논조가 좀 바뀝니까? 전주 MBC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부의 구성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희는 뭐 파업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렇게 할 것 같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사업이 있기 전에 뭔가 지역 언론에 뿌리 내릴 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을 발전시키고 싶었다면 그 전부터 투자를 해서 좋은 언론사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이 진정성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도민들이 봤을 때 진정성으로 와 닿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갸우뚱할 수밖에 없죠. 지금 전주시장도 한마디 했더군요. 보니까 시의회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광 측에 분명하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언론통을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전주시를 압박한다면 과시하지 않겠습니다. 원고하고 다른 말 그대로 작심한 듯 발언한 거예요. 저는 전주시장이 그동안 좀 지켜봤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광의 어떤 태도들이 어떻게 보면 진정성을 느낄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이 나온 것 같고요. 뭐 전주시 측 이런 반응에 대해서 자광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광은 지금까지는 특별한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주시가 어떤 입장을 그 이후에 취할지 그 부분만 좀 지켜볼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모처럼만의 개발 기회다, 호재다 이렇게 반기는 시민도 있고 말씀하신 먹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조금 전망에 대해서 듣도록 하죠. 대한 방직이 한 7만 평 되는데요. 거기 한 평당 한 300만 원꼴로 산 셈이에요. 근데 그게 상업용지로 변경됐을 경우에 그때 물어보니까 평당 한 2천만 원가량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세 차익만 줬다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전체 개발 계획이 현재 그 전주시의 그 시민들의 필요에 부합하는가? 저는 자광이 그 대한방직 부지에 그런 컨벤션이나 143층 타워를 짓는 것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라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전주시장은 적어도 명품 산업지구로 개발하겠다라고 했던 서부 신시가지가 저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에 대해서 과연 엄중 경고를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두 번째는 제가 역사적으로 보면 전주에 창피한 거가 딱 4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옛날 1910년도에 전주 역사 유생들이 반대해서 호남선 안 들어온 거 하나하고 김제 공항 무산시킨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기존 역사를 수리해서 쓰는 데는 익산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못했죠. 마지막 이게 솔직히 제일로 창피해요. 전주 같은 규모의 도시 중에 시외버스, 고속버스 터미널이 저지경인 도시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 4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이런 논리였어요. 의심의 눈초리를 갖는 것은 좋은데 그만큼 의심을 하면 이런 대안도 나와야 되는데 일단 반대하고 보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4가지도 다 그런 식이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좀 자, 반대하는 아쉬워요. 얘기 들어봐야 되겠는데 의심과 우려의 눈초리 좀 들려주시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서부 신시가지의 인구가 계획된 게 3만입니다. 지금 이미 차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쇼핑몰 들어오고 아파트 3,000세대 들어오고 또 고층타워 생겨서 관광객들이 많아지면 주차, 환경, 뭐 기반 시설들이 그만큼 갖춰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전주시가 이 문제로 지구단위 계획을 반려한 것은 명분을 삼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명분으로서는 맞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또 대안을 내놔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예. 이 문제는 또 전라북도와도 문제를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합경기장 개발과도 연관돼서 풀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지금처럼 폐공장 부지로 놔두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그 개발 이익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전주 시민과 이렇게 환원이 될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쟁점인 것 같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지금 주민들은 아파트가 들어서든 어쨌든 개발되면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 대부분 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과연 그 땅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만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주 시민들이 모두 공감해야 될 어떤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점을 못 찾는 게 좀 답답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요. 정말 전주가 살기 좋은 것인가? 전주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가려는가? 이런 의구심들이 드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과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자광이든 뭐든 간에 일단 우리 시민들 중심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산적해 있는 전주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도시 기본 계획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예요. 그래서 일개 회사가 전라북도 전주의 어떤 도시 계획을 좌지우지하거나 혼란스럽게 빠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있는 거고요. 앞으로 정치권의 또 향배 이런 것도 주목해봐야겠네요. 그 SOC 사업 관련해서 이제 사회간접자본 시설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새만금 국제공항 이슈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6조 5천억 원에 그쳤던 전라북도 국가 예산이 사상 처음 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국가 균형발전 사업 심사에 기대를 걸어야 할 상황입니다. 결국은 예타면제에 지금 목을 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또 송 지사님은 8분응선은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긍정적이시잖아요. 네. 지역 균형 발전,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그래서 그런 사업 계획이 수립된 사업에 대해서 국무회의 회의를 거쳐 확정하면 실제 예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차원에 오히려 접근을 해서 오히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가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서야 오히려 맞지 않나. 근데 예전에 보면 그 김제공항과 군산공항을 연계시켜서 오히려 논리 부족을 저는 드러냈다. 그래놓고 지금 예타 면제를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아니 예전에 대선 때도 그렇게 해놓고 또 약속을 안 지키냐.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라북도에 저는 접근 논리가 너무 빈곤한 거 아니냐. 너무 일방적 떼쓰기 아니냐.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역으로 현재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광역자치단체고 두 번째는 군산의 자동차 조선업이 한꺼번에 망한 유일한 도시고 세 번째 전국 고용률 꼴찌고 네 번째 우리 지역 출신 국토부 장관이 있고 호남 출신 총리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예타가 안 되면 도대체 언제 이런 기회가 올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정에서 봤을 때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어떤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고 이게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보면 도정에서도 뭔가 해냈다라는 거를 도민들한테 알려줄 수가 있는데 지금 도에서 이번 정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나온 게 없거든요. 뭐 GM 사태에서 군산 지역 경제도 침체되고 있죠. 전반적으로 지금 뭔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 새만금 국제공항만이라도 예타 면제가 돼서 그걸 좀 성과로 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생각은 예타 면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기간이 단축되기는 하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큰 적자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인구가 70만이 들어와도요? 네. 70만 들어온다는 건데 새만금에 추가 이제 유입 인구가 예상된다는. 제가 이제 그런 실현 가능성 없는 청사진으로 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수준을 그렇게 좀 낮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도와 대립각을 세우시네요. 국장님. 이러니까 자꾸 전라북도 도청 공무원들이 저를 싫어하시나 본데.
경제 논리로 따지면 정말 새만금 국제공항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네. 또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 네. 그렇죠. 박탈감이 큰 거죠. 박탈감이 크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으로서 뭔가 풀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좀 지켜보는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이슈로 전라북도의 산업위기와 고용위기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연이은 그 사태 때문에 여파가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GM에 지금 무급 휴직을 하고 계시는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해서 좀 상황을 여쭤봤어요. 이제 무급 휴직자들은 어쨌든 뭐 창원 공장이나 부평 공장으로의 복직이 약속된 상황인 만큼 아무리 힘들어도 이후에 2년을 버티면 되겠지만 희망퇴직하신 분들이 사실상 너무 걱정이 된다. 군산 경제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안 되고 자영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전반적으로 암울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군산시 통계에 따르면 GM 협력업체 149개가 지금 개점 휴업 상태래요. 네. 근데 그중에서 30-40% 정도는 지금 도산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연락해도 안 된대요. 연락도 안 받고.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는 74%인 64개사가 이미 부도가 났는데 저는 약간 시각을 바꿔서 협력업체들을 어떻게 망하지 않고 계속 버티게 해줄 것인가를 저는 되게 고민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을 좀 살려야지. 그래야 나중에 누군가 고용하는 회사가 있어야 고용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 실업급여 주는 정책도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은요 실업급여 받아서 딴 지역에 재취업하세요. 그럼 그게 군산경제 살리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군산에 있는 조선소가 재가동을 할 수 있도록 시나 도에서 나서서 한번 현대중공업과 협상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는 들려오던데요. 전에 이야기하고 좀 하고 싶어요. 네. 그 전라북도에서 정책을 만들 때 군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넣어놓거든요. 근데 항목들을 쭉 보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데 관광 활성화라든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그런 예산까지도 군산 지역 활성화를 위하고 해서 맞아요. 편성을 해놓는데 구도심 활성화 이런 거 그거는 왜 바로 들어가는지 느껴지는 게 모르겠어요.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기 처방과 중장기 처방을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당장 급하니까 도나 군산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책정해놨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과연 지역 경제에 바로 와닿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좀 수주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수주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수주가 또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바로 생산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상한컨대 2020년에는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해서 그 장시간 근로 개선에 대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논의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일주 40시간 근로에서 12시간 이상 연장 근로를 못하게 하는 게 강제적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서는 물량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12시간 이상 근로를 못하니까 협력사한테 자꾸 뿌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좀 갖고 올 수 있잖아요. 여기 지금 다 시설 그대로 다 돼 있는데 보도자료 어디를 보더라도 내년 정도에 한번 적극적으로 타진해보겠다라든가 왜 이렇게. 근데 제가 볼 때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산업정책이 너무 부실하다. 장기적인 대책이 없어요. 그다음에 눈앞에 어떤 대책들을 얘기하는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 꼭 필요한데 그게 몇 프로나 얼마 제대로 지원이 되느냐 이렇게 놓고 보면 참 체감도도 너무 떨어지는 것도 문제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광주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도의 경제산업국장님하고 토론을 해봤는데 군산형 일자리를 광주형 일자리와 매우 동일시하더라고요. 광주형 일자리에 너무 문제가 많거든요. 초기에 의도는 굉장히 좋았는데 뭐 일자리 충돌이라든지 현재 노동권 부정에 의한 갈등이라든지 또 이게 이제 5년 정도 한시적으로 돌리고 나서 과연 지속 가능한 일자리인지 그런 전망이 없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내놓고 있는 산업 정책이라고 하시니까 뭐 자율주행차 아니면 뭐 탄소 산업, 농생명, 농생명,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좀 실효성이 있는 대책들일까요?
그 산업들이 사실은 단기간 투자로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의 경제를 바로 활성화시키기 좀 어렵죠. 장기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거 미래 상용차 부품도 2001년도인가 한번 중점 사업으로 추진했었어요, 전북도가. 그때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었잖아요. 2020년까지 2조에서 3조 정도 매출 달성할 거라고 안 이루어졌잖아요. 내년이 2019년도인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한 걸 하더라도 당장 되는 게 아니다. 이 구조가. 근데 마치 그게 되면은 뭔가 되는 것처럼 하지만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길래 이제 그렇게 공론화되어지는 정책 역시 실효성이 별로 없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전 최근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여기에 대한 어떤 정책 방향을 한번 제시한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새만금의 기존 계획과 좀 잘 어우러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가 산업전환을 하려면 기술적인 어떤 테스트베드 이제 그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서 스마트 시티를 조금 더 촘촘하게 기획을 한다면 그런 기술이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생산이 되는 셈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좀 상상력들이나 그런 기획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보면은 촘촘하지 않고요. 재생에너지 계획도 보면 아직 그런 구체적인 사업 모델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연구 중에. 아직도 대기업이나 지자체 입만 좀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현실이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만 내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조금 더 이와 관련된 희소식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